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주식투자 공식.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적정가를 찾아서 그레이엄 공식이라는 것을 배워볼 텐데요.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분 아시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개발한 그레이엄 공식은 기업의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우리는 성장을 믿되 계산할 줄 아는 투자자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공식이 무엇인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공식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 회사 주식은 지금 얼마가 적당할까? 이 주식은 지금 싼 걸까? 비싼 걸까? 항상 궁금하시죠? 벤저민 그레이엄 선생님은 워렌 버핏의 스승입니다. 그는 기업의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레이엄 공식입니다. 적정 주가는 EPS 곱하기 8.5 플러스 2G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적정 주가가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내놨는데 EPS라는 것은 우리가 1편에서 배웠죠.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G는 이익 성장률을 말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향후 5에서 7년간의 연평균 수익 성장률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근 2, 3년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수적으로 이익 성장률을 추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G는 EPS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EPS도 알고 G도 알았는데 2를 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2는 이익 성장률에 대해 보수적이면서도 정량적인 프리미엄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8.5를 왜 썼느냐는 건데요. 이 8.5는요. 그레이엄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는 이익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기업, 성장률이 0%인 기업은 PER이 8.5 정도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었어요. 이 공식을 바꾸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익의 PER 기준치, 벤저민 그레이엄이 적정하다고 하는 8.5, 성장률이 제로일 때 적정 주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즉 8.5는 이익이 1원도 성장하지 않는 기업 최소 기준 PER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률이 없다면 적정 주가는 EPS 곱하기 8.5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공식을 만들었을까요? 그레이엄 선생님은 미래의 성장까지 반영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PER만 보면 지금 이익만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엄 공식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까지 넣었습니다. PER보다 한 단계 더 똑똑한 계산법이라 할 수 있겠죠. 기업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A사는 EPS가 5만 원, B사는 3만 원입니다. 예상 성장률이 10%, 5%라고 하면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5만 원 곱하기 8.5 플러스 2 곱하기 10%의 성장률 넣으면 142만 5천 원이 나오고요. 여기는 같이 넣으면 55만 5천 원이 나옵니다. A사는 이익도 많고 성장도 빠르니 적정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B사는 성장률은 낮지만 실제 주가가 싸다면 괜찮은 기회일 수 있어요. 현재 주가랑 비교하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주가가 4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레이엄 공식에서 나온 적정 주가는 5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사도 무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쉬운 예시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커피 가게 비유를 해볼게요. A 커피 가게는 주식 한 주당 3만 원의 이익을 벌고 EPS가 3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매년 10%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럼 그레이엄 공식을 넣어보면 적정 주가는 3만 원 곱하기 8.5 플러스 2 곱하기 10% 성장률 85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 회사 주식은 85만 5천 원이 적당한 가격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 현재 주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 지금 이 회사 주가가 70만 원이면
오, 적정가보다 싸네요 해서 저평가 싸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회사의 주가가 100만 원이라면 적정가보다 비싸다, 고평가, 조금 비쌀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즉, 다른 투자 지표나 재무제표,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레이엄 공식의 한계도 있는데요. 성장률, G는 예측이 어렵고 주관적이라는 것이고요. 금리 변화나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장주나 고성장 기업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치 투자자들은 이 공식을 보조독으로 참고할 뿐 재무제표 분석, 사업이익, 경쟁력 분석 등 다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왜 배울까요? 가치평가라는 개념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고요. 가치 투자의 출발점이자 상징적인 인물인 벤저민 그레이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응용력을 키우기 좋고요. 실제 적용보다 투자 기준점을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즉, 보조수단 기준점을 쓰기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초를 배우는데 꼭 필요한 첫 공식입니다. 이를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멈추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이 만화가 이해가 됐다면 오늘 배운 내용은 다 이해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심화학습인데요. G, 이익 성장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G라는 것은 앞으로 매년 EPS,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 예상하는 비율인데요. 만약 올해 EPS가 3,000원이고 내년에 3,300원이 될 거라면 10% 성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장률을 계산하는데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기말값, 기초값, 연수. 이와 같은 복잡한 공식을 사용해서 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최근 몇 년 EPS를 보고 직접 계산해보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EPS를 비교해서 성장률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식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최근 EPS 증가율이 다음과 같다라면 이게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매년 성장률이 20%, 25%입니다. 이것을 이 수식에 넣어보면 이와 같이 22.5%가 나옵니다. 이랬을 때 직접 계산한 평균 EPS 성장률을 G로 써도 되고요. 만약에 과거 실적이 불안정하다면, 들쑥날쑥하다면 그럴 경우에는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으면 위험하고요. 이럴 경우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 잡아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직접 계산할까요? 우리가 증권사 HTS를 보면 EPS 성장률이 나오지 않고 수치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EPS 성장률이 나오는 것은 증권사 기업 리포트를 보면 향후 3년 EPS 증가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EPS 성장률을 구한다는 거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최근 성장률 중 가장 낮은 값을 사용하는 것과 평균보다 조금 낮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경우에도 리스크가 줄어들고요. 왜 중요할까요? 주식시장은 항상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하면 비싼 주식을 싸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대가들도 항상 보수적으로 가정하라고 강조합니다. 요약해보자면 보수적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미래의 이익이 크게 늘 거야 라고 낙관하지 않고 가장 최근 실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해서 실수나 과대평가를 피하라는 전략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와 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보수적 추정을 좋아한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챌린지입니다. 세 문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한번 멈추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 맞추셨다면 오늘 내용을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적정가를 찾아서 전통적인 가치수를 찾는 그레이엄 공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요 밑에 정답이 있는데요. 정답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레이엄 공식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과거에 활용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